자, 오늘은 부동산 임대 공급가의 명세서입니다. 자, 먼저 이 부동산 공급가의 명세서의 취지는 부동산 임대 공급가의 명세서는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성실 신고 여부와 보증금에 대한 성실 신고 여부와 보증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 계산의 적정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서류이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무 때나 5억이 얼마 이런 게 아니고 거기 지역에 맞게끔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지역에 이루어지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해주는 것이 판단하기 위한 서류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따라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부가세 신고 시 부동산 임대 공급가의 명세서를 작성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간주임대료가 보증금 이자입니다. 간주임대료가 보증금 이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보증금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간주임대료는 실제 임대료로 받은 금액이 아닌 임대보증금이나 전세금으로 대해서도 이자액을 계산하여 임대료가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임대료를 받은 것을 간주하고 우리가 간주하는 것을 간주 임대료라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한 번만 더. 자, 간주 임대료는 실제 임대료로 받은 금액이 아닌 임대 보증금을 전세금이나 임대 보증금을 납부하면 월세가 있어야 되고 전세금은 월세가 없겠죠. 그런 차이점이고 대해서도 이자액을 계산하여 임대료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5억을 받았어. 그럼 5억에 대한 이자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임대 보증금 이자의 계산 방법에서는요, 간주임대료 보증금 이자죠. 그래서 임대료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겠다. 보증금이나 전세금을 받으면 임대료를 받은 거로 거기서 간주하겠다. 그리고 진짜 실제 임대료는 별도 또 다시 하시는 거고요. 그건 임대료 수입으로 별도 하시는 거고요. 자, 그래서 임대 보증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한다라고 나왔죠. 간주임대료 보증금 이자는 임대보증금이나 전세금 곱하기 대상일수 그 다음에 곱하기 정기예금 이자예요. 이건 수시로 바뀝니다. 수시로. 그래서 나누기 365일로 아니면 윤달이면 1년에 366일이죠. 그래서 올해가 2024년이 양력 366일입니다. 내년서부터가 2020년 366일, 2024년 366일, 2028년 366일, 4년마다 주기로 옵니다. 양력이에요. 하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음력이면 저번 연도가 366일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저희는 교재를 쓴 사람들은요, 2020년, 2024년, 2028년, 그래서 2월달이 29일까지 있어요, 달력이. 그래서 그 29일 윤달이라고 켰다고 하죠, 윤달. 그래서 1년에 366일이 됩니다. 평달은 2월 28일이거든요. 평달은 365일인데 우리가 윤달은 366일입니다. 자, 그래서 정기예금 이자율로 아시는데 여기에 나온 것처럼 계약기간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은 서울시내 본점을 둔 시중은행의 이자율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한 비율로서 수시로 변동이 될 수가 있다 했습니다. 수시로 변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1.8%, 1.2%, 2.9% 있었어요. 지금 올해 3.5%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마 이제 이 교재에서는 저기지만 이제 2025년도로 제가 이제 바꿔서 한다 그러면 이것이 3.5%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여기 한번 제가 전체 여기 보시면 회사를 여기에서 이거 먼저 하지 말고 변환을 한번 하세요. 변환하시면 여기에서 변환하시죠. 그럼 예 하겠습니다. 하시면 여기 기수를 올려서 14기를 올리면 25년 되죠. 원천징수도 25년 이렇게 하나 올리면 됩니다. 부가세는 자동으로 되니까
확인하시면 2025년도로 바뀌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손익계산서는 이렇게 이걸 초과할 수 없죠. 요거 2024년으로 전년도니까 이렇게 바꿔주면 2025년도로 바꿔준 겁니다. 이렇게. 이왕이면 여러분들 최근 거로 여러분들 해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작년보다 올해 거로 제가 좀 바꿔서 해드릴게요. 그리고 다시 한번 변환 한번 눌러서 변환 확인하고 그 다음에 기수 눌러서 기수 13기로 나올 거야. 14기로 누르고 부가세도 같이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2025년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럼 2025년도 거로 나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해 주실 거니까 요걸 가지고 시작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시 변동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 주시는 거고,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 그런 원리이시고요. 자, 그래서 요거는 뭐 1.8%, 2.1%, 요즘 시세가 좀 올랐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3.5%, 2.9%에서 3.5% 될 겁니다. 그거는 뭐 시험 보실 때 다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간주 임대료 이렇게 나와 있죠. 간주 임대료.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보시면 자, 간주임대료 보증금이자라고 그랬죠.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을 임대인이 하는 경우와 이렇게 임대인이 하는 경우가 있고,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에 따라서 회계 처리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요거는 부동산 임대 공급가입 명세서는 요 임대인이 작성하는 거기 때문에 임대인이 직접 부담한다. 그러면 요거 임대인이 부담한다. 간주 임대료를 임대인이 부담한다. 그러면 세금과 공과금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고, 당연히 부가세 예수금이겠죠. 만약에 임차인이 부담한다. 간주 임대료가. 그럴 때는 임차인이 임대인은 돈을 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럼 임대인 입장이니까 임차인 돈을 받잖아요. 그 보통액을 받아서 부가세 예수금을 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가세 예수금이 매출세액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거의 다 임대인이 부담하는 걸로 나옵니다. 여러분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제 1번 거 한번 보셔서 천천히 한번 해볼 테니까, 여기는 지금 2.9% 돼 있어요. 제가 요거는 3.5%로 다 바꿔서 한번 저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부가가치세 여러분들 보시면 부가가치세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조금 줄이겠습니다. 두 칸만 나오게끔. 자, 그래 놓고 홍두깨 거 자, 여기 보시면 날짜가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날짜가 2기 예정이죠. 2기 예정은 7월부터 0709 항상 짝수로 쳐 주십시오. 자,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변경이자를 재계산하시겠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3.5%로 바꿔드렸습니다. 원래 이자율이 이렇게 바뀌어 있어요. 원래 이자율이 이런 식으로 이자율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 여기서 쭉 됐죠. 그래서 여기 보시 21년 3월 6일부터 이렇게 적용된 거는 1.2% 돼 있죠. 3월 21일부터
3월 16일 이거 바꿔드릴게요. 이제 3월 16일서부터 2023년 적용까지는 1.2%, 그 다음에 2023년부터 3월 21일부터 2.9%, 이렇게 적용됐고요. 그 다음에 2024년부터 3월 22일부터 현재 몇 월까지, 현재 적용까지 3.5%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요거를 좀 이렇게 적어 드린 거예요. 이렇게. 나중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 만약에 내년에 시험 본다, 내년 1차 때, 2차 때 시험 본다, 저한테 얘기하세요. 제가 PDF를 드릴 수 있는 여건 되니까, 여러분들한테도 한양여대 이렇게 내가 수업했으니까 그 정도의 제가 혜택은 드려야 되겠죠. 올해 거 책 나오면 바로 여러분들 원하시는 분들은 PDF 파일로 제가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봐주시면 됩니다.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적용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코드는 F2번 눌러서 여기서 정석 들어갑니다. 자, 몇 동이, 여기 서초동이죠? 서초라고 써야 돼요. 서초동이라고 치면 서초동동이 돼요. 서초동동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서초만 치시는 거야. 그래서 지상은 지상2라고 쳐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2라고 쳐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그래서 지하만 여기 써 있죠. B1로 치란 얘기죠. B1 요걸로 밑에 하단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기에. 그 다음에 101호. 자, 4호점으로 나왔죠. 그 다음 면적은요 99평방미터. 99평방미터는 여러분들 가로 곱하기 세로 나누기 3.3을 하면 약 30평이 나옵니다. 나누기 3.3을 해주는 거야. 가로 곱하기 세로 평방미터에다가 나누기 3.3 하면 평수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 용도는 학원. 임대기간은 2024년 아니죠. 올해가 1년씩 올려야 되겠죠. 제가 요거를 조금 바꿔드릴게요. 올해 거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보셔서 요 기간은 2025년도 하겠습니다. 2025년 아니면 교재는 1년씩 올리시면 돼요. 0101 2026년 12월 31일. 자, 그리고 보증금이 얼마가 잡혔습니까? 5천만원. 그러면 5천만원하고 아직 월세는 안 쳤죠? 월세는 좀 이따 칠게요. 요 보증금의 간주임대료가 어떻게 나왔느냐, 요걸 보여드리는 거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 봐주시면 요거는 기간계절부터 쓸게요. 2025년 1월 1일로 바꿔주시고 서부터 2026년 10월 30일로 하겠습니다. 기간은 이렇게 1년씩 올려드릴게요. 자, 이래 놓고 요 정석 거 보시게 되면 나왔잖아요. 금액이 얼마? 보증금이, 임대 보증금이 5천만원 곱하기, 여러분들 곱하기 뭐가 나왔습니까? 여기에 92일 나왔죠? 92일. 요 92일은 어떻게 나오느냐? 7월달, 8월달, 9월달. 7월달 만기가 31일. 이런 거 아시죠? 1, 2, 3, 4, 5, 6, 7, 8. 요 톡 튀어나오면 1월달 들어가면 짝수인데 여기서 보시면 1, 2, 3, 4, 5, 6, 7, 8이야. 7, 8은 맨 끝에가 두 번 잡혀요.
그래서 7월달, 8월달은 31일씩 있고 9, 10, 11, 12 요 가운데가 딱 12가 끝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 91일은 7월달 31일, 8월달 31일, 9월달 30, 그래서 92일 나온 거예요. 그래서 92일 곱하기 여기 3점 이자율이 3.5%라고 했죠. 5% 나누기 여기에서는 2025년도니까 365일로 계산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5천만원 곱하기 92 곱하기 3.5%면 0.035죠. 세 자리까지 해야 되네. 나누기 365. 그러면 요게 얼마 나오니까 44만 95원 나오죠. 이렇게 44만 이렇게 나오죠. 44만 95원. 원미만 절사입니다. 여러분들 무조건 아무 말이 없으면 이렇게 계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원리로서 여러분들이 계산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월세는 아무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이래 놓고 이 월세에다가 100만원치잖아요. 그럼 여기 석 달치가 나오는 거야. 왜? 석 달 7, 8, 9를 하니까 지금 항상 부가세는 3일, 석 달씩 하는 거니까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 사람은 이제 정석 가지고 월세 300 받고 간주임대를 받았잖아. 과편이 이렇게 잡힌 거죠. 그렇죠? 이렇게 홍두깨도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F2번 홍두깨 분식. 여기가 와령동, 종로에 와령동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지하 B 1 201호 면적은 30평방미터면 이거 한 9평 정도밖에 안 되네요. 그죠? 식당 금액은 요것도 마찬가지로 임대 기간은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보시면 2025년 0701, 2026년 0630. 잘못했네. 2025년 0701, 그 다음에 2026년 0630. 보증금은 1,500만원이죠. 13만 2,328원이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월세는 150. 그러면 석 달치가 같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니까 13만 2천원이야. 그 57만 3,423원이 어떻게 나왔느냐. 여기에서 임대보증권 요거는 정석 거죠. 정석. 요게 441 0955 나왔습니다. 자, 그럼 여기는 똑같이 임대보증금인데 홍두깨 분식이죠. 홍두깨 분식입니다.
보증금은 1,500, 날짜는 92일 받고 이자 3.5%. 계산한 게 요것이 여기 어떻게 나온다 보세요. 1,500 곱하기 92 곱하기 0.035 나누기 365 그래서 132,328원 나온 거예요.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요것이 132,328원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럼 두 개 합산하니까 합계가 573,423이 되는 거죠. 573 이렇게 된 거죠. 합계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계산해 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두 개 합친 거야. 월세는 별도로 따로 합니다. 임대료 수입으로. 여기는 간주 임대료 보증금만에 대해서만 해주는 거야. 그래서 573 여기 나왔죠. 요거에 요 금액 나온 거 있죠. 요 금액에 세금을 내는 게 아니고 요 금액에 간주 임대료 나왔죠. 끝까지 보세요. 간주 임대료. 여기다 곱하기 10%를 내는 거예요. 곱하기 10%. 그래서 57342 원을 납부하는 거예요. 요게 세금과 공가입니다. 이렇게 납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요걸 보시면 그대로 보신다면 여기는 조금 틀렸지만 틀린 게 아니고 이제 3.5% 바뀐 거죠. 2.9%에서. 그러면 여기는 마찬가지로 봤을 때 메인 매출 전표 거 들어가셔서 요건 지금 7월부터 9월까지니까 9월 30일 하고요. 요것을 매출의 건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회계 안 하신 분들한테는 요걸 해볼게요. 매출의 건별. 요거 무징빙 10%짜리입니다. 무징빙 10%입니다. 그리고 매출의 건배라는 것은 첫 번째 간이 영수증, 두 번째 간주 공급, 세 번째 간주 임대료, 이게 보증금 이자와 똑같습니다. 요 세 가지는 다 건별로 들어갑니다. 매출의 건별로. 자,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날짜 매출의 건별 14번이죠. 품목은 간주 임대료. 아니면 보증금 이자.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금액을
여기에서 금액을 얼마 쳐주는 거냐? 573, 423 이렇게 치면 줄어들어요. 다시 한 번 더 쳐야 돼요. 573, 423 엔터 573, 42 여기까지 10%니까 수동으로 계산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이 간주임대료는요 거래처가 없어요. 대한민국 국가에다가 되는 거기 때문에 없이 가고요. 그 다음에 붕괴는 혼합 때리셔서 여기서 여러분들 원래는 여기에서 0번 치고 붕괴 없음하고 0번 없고 일반 전표 가셔서 붕괴를 따로 자변에 세금과 원가,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으로 따로 붕괴해 주면 돼요. 이렇게 붕괴해 주면 되는데 이렇게 붕괴해 주면 되는데 이걸 굳이 뭐 일반 전표까지 갈 필요 없으니까 여기서 바로 붕괴 3번 치면 여기 바로 밑에가 일반 전표니까 여기다가 놓고 요건 맞는데 요건 차변에 바꾸시고 세금과 공가 아무래도 800번 되죠. 그리고 요것도 57,342원 이렇게 바꿔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바꿔주셔야 여기에 간주임대료 공식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다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다 됐으면 부가세 신고서. 자, 그래서 여기 요거 지금 작성했죠. 부속 서류. 그 다음 메인 매출 작성했죠. 그 다음에 부가세 신고서. 부가세 신고서 들어가셔서 날짜는 7월 엔터, 9월 엔터. 그러면 이렇게 4번 만에 탁 들어옵니다. 여기가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흐름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게 말하자면 부속서류 입력하는 것은 원래가 부속서류 작성 순서는 원래 첫 번째가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이에요. 실무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부속서류예요. 지금 부동산 임대 공급가입명세처럼 이렇게 그 다음 세 번째가 부가세 신고서. 마지막 네 번째가 일반 전표 입력인데 필요하면 하고 없으면 안 합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 원래가. 그런데 요거를 좀 부동산은 거꾸로 했죠. 제가 어떻게 했냐면 원래는 이건데 원래 이건데 부동산은 제가 1번, 2번을 바꿨어요. 왜? 계산하기 힘들어서, 귀찮아서. 이렇게 바꿔버리면 좋을 것 같아요. 나머지 다 이게 정상인데 요 부동산만 부동산 임대 공급가입명 작성하고 매입을 작성하고 부가신고 작성하고 이건 자동 반영이니까. 여기 자동 반영입니다. 뭐 일반 전표리고 분기할 필요 없고 매입 작성하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부동산은 이렇게 순서를 정하시면 편하실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 자, 그래서 부가세 신고서까지 이렇게 제가 한번 이렇게 부동산 임대 공급가 명세서 매입 매출 전표 작성하고 부가세 신고서까지 4번까지 들어오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다음 거 한번 볼까요? 다음 거는 중요한 게 요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거냐면 안성 IT, 그래서 IT 학원 요겁니다. IT 학원 임대가 만기가 돼서 요걸 좀 바꾼 겁니다. 자, 요거를 조금 바꾼 거니까 제가 요걸로 바꿔서 해드릴게요. 2025년도로 했으니까
자, IT 학원입니다. 이걸로 할게요. 정기예금이 3.5%를 바꿔놨으니까. 자, 그러면 부동산 임대 공급가의 명세서 먼저 작성합니다. 요거는 일기 확정이니까 날짜 바꿀게요. 저장하고 4월서부터 6월 이해하겠습니다. 예. 여기는 먼저 데일슈퍼부터 할게요. 데일슈퍼 134번 치시고 뭐 F2번 누르는 건데 원미동 지상 1층 101호 면적은 300평방미터 약 한 100평이 조금 안 되네요. 사무실 2024년 11월 1일 2026년 10월 31일 보증금 1억 벌써 나왔죠. 87만 2천원 계산대 별도로 안합니다. 그리고 월세는 250만원 석 달 치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다 끝났고 IT 한번 F2번 IT 요거 인지동 인지 지상 1층 201호 900평방미터 용도는요 학교 2024년 6월 1일 2025년 5월 31일 보증금은 1억 6천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 보시면 61일밖에 안 나왔죠? 만기가 올해가 2025년을 봤을 때 죄송합니다. 자, 요거 봤을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올해가 2025년 6월달에 끝나잖아. 5월 31일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4월달, 5월달밖에 없으니까 만기가 61일밖에 안 되죠. 4월달은 30, 5월달은 31일이니까 그러면 한 달이 좀 빠졌잖아요. 그죠? 요거 한 달 빠졌다고 보시고 그 다음에 볼게요. 얼마? 1억 6천. 아유, 월세가 450이죠? 그럼 두 달치밖에 안 나가잖아. 그리고 나서 요 밑에 겁니다. 추가사항이 나왔어요. 여기서 봐봐요. 엔터 치면 계약 갱신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또 엔터 치면 자동 형성이 돼요. 2025년 6월 1일부터 언제까지입니까? 2025년 6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 그 금액은 1억 6천에서 2억으로 올렸죠. 그리고 월세는 동일하다고 그랬으니까 450이죠. 이렇게 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합계가 여기 238만 3천 아니죠. 요거 먼저 요거 IT는 요거죠. 93만 5,890원이 나오는 거죠. 맞아 하겠습니다. 치과 F2번 치과 이건 신곡동입니다. 3층 아까 2층이었었네요. 바꾸면 되고 이거는 301호 면적 500평방미터 병원 2024년 6월 1일 2026년 5월 31일 1억 5천 300만원 이렇게 해주면 이런 식으로 해서 다 한 것이 간주임대료가 369만 2,738원 나왔네요. 이렇게 자 나왔으면 이렇게 나왔죠. 369만 2,738원 나왔네. 8원 그렇죠? 8원 나왔죠. 그런데 곱하기 10% 해주니까 369273이 된 거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10%한 것이 369273 요거 있죠. 요거를 그대로 메인 매출 전표에 작성을 합니다. 메인 매출 전표 날짜는 6월 30이죠. 여기다가 6월 30 매출액 건별 14번 하고 요거 그대로 해주는 거야.
간주 임대료. 아니면 보증금 이자. 3692738. 줄져 다시 빼. 3692738. 3692738까지만 해주면 되죠. 거래 적고 분계 3번 혼합되리고 차변에 바꿔서 세금과 공가 8번째 그리고 369273 이렇게 해서 건별로 해서 분개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가세 신고서 있죠? 신고서 보시게 되면 날짜는 4월 엔터 6월 엔터 그럼 이렇게 4번 단에 간주공고 이렇게 나와 있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간주 임대료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준 거예요. 보증금. 이렇게 기간은 요건 내년 거나 좀 2025년도로 바꿔드렸지만 이렇게 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공급가액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나온 것들은 요거는 조금 틀린 것들은 상의해서 볼 수 있도록 하시고요. 이렇게 항상 부속서류는 이렇게 작성이 이루어지는 거구나. 그래서 메인 매출 전표, 부속서류, 부가세 신고서, 그 다음에 일반 전표. 근데 일반 전표는 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에 순서가 나와 있으다 하지만 요 건물 관리 명세서 있죠. 요거는 우리는 해당 사항은 없어요. 해당 사항은 없는데 요 관리 명세서 요거는 여러분들 보셔서 간단하게 건물 관리 명세서는 상가 또는 사무실을 사용하는 건물로서 주거용 건물 및 호실은 명세 작성 내역이 제외된다. 입력 방법은 신고 대상 기간을 먼저 선택하고 사업명, 사업자 등록번, 주민등록번호 등을 관리비, 납부 사업자의 상호와 사업자 번호 등록을 입력하여 미등록 사업자인 경우 성명과 주민번호를 입력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만약에 4월부터 6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해줘서 건물명 F2번 눌러서 하시는 건데 강남구다 뭐 이렇게 주시면 다 들어가셔서 동일모 압구정이다 뭐 강남이다 그냥 법정 코드에 들어가서 도로명 다 들어가서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건물 등 건물 관리 명세서는 우리 해당 사항은 없으니까 여러분들 신경 쓸 건 없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작성이 된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 명세서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작성하는 것은 꼭 여러분들이 환율을 계산을 잘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요번에 시험 본 사람들 부동산을 좀 해보셔야 돼요. 1차 거. 그래서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는 이렇게 맞춰 드리겠습니다. 잠깐 10분 쉬었다가 들어가겠습니다.